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학업우수 전형, 계열적합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을 분석하겠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에서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 이 두 가지 전형 중에 한 개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 이쌤이 과거 영상과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이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이 수시 전형들에 있어서 뽑고자 하는 지원자, 학생들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고려대학교가 이 수시 전형을 좀 이상하게 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이쌤은 오히려 이렇게 지원자 풀을 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고려대학교가 좀 뽑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고려대학교가 저는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전형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이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이 이름 그대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의 4%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고려대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의 그런 인원수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본다면 사실 3학년 학생의 4%는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 학교 추천을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일반고 최상위권 성적의 고3 현역 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를 수시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전형들보다는 이 학교 추천 전형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또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3 학생들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학업우수 전형보다는 학교 추천으로 몰릴 것이고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봤을 때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이 있는데 계열적합 전형은 사실 특목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냥 평범한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3 현역 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해야지 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실 수 있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 인문계열, 자연계열 둘 다 국수, 영탐 이 네 과목, 자 탐구의 경우는 두 과목이 평균입니다. 이 네 과목에서 세 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62.4%의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함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심각함이냐? 62.4%면 수능 최저를 그래도 맞춘 학생들이 뭐 절반 이상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려대학교를 전년도에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했겠죠. 뭐 1점대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1점대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있었냐면 사실 수능 최저 기준을 그 1점대 학생들이 60% 정도만 맞췄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전국 지역에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를 봤을 때 좀 까다로운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의 평균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아무리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의 경우는 그나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62.4% 정도만 최저를 맞췄다는 건 올해 여러분들 내신으로 충분히
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위권 학생이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꼭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춰줘야지, 최저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원섭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보통의 일반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내신 등급이 교과 점수 100%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대학교는 서류 20%가 반영이 됩니다. 모집 요강에는 고려대학교가 이 내신 점수를 어떤 식으로 환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 이쌤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올해에 이제 수시 환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학생들 개인이 쓰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담임 선생님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또는 어디가 사이트에 여러분들 점수 입력하면은 그게 이제 무료로 다 환산이 되기 때문에, 자, 고려대식 교과 계산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 교과 점수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서류 평가 점수입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이 지원자들은 뭐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이 지원하지 않아요.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어찌됐던 간에. 그럼 보통 1점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뭐 고려대학교 식으로 환산 점수를 냈을 때 내가 지원해 볼 수 있을 만큼의 학생들이 뭐 전공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학교 추천의 서류 20%에서 실질적인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학교 추천 전형의 서류 20% 평가 방법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하기를 이 교과 이수 충실도 70%와 공동체 역량 30%가 평가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도 좀 나눠 분석해보면 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한다면 학생들, 아무래도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역량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교과 이수 충실도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이 교과 이수 충실도가 뭐냐면 학생이 그 지원 전공에 지원했을 때 그 지원 계열의 과목 선택의 적절성이라든지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보겠다는 건데, 고려대학교는 이 학교 추천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과 이수 충실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평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70%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 쌤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뭐 교과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서 뭐 확대를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2023학년도에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고교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고가 94.5%가 선발이 됐고, 뭐 자사고 학생 2.5%, 그리고 여기 특목고가 3.0%인데 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외고와 국제고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3%의 학생은 그 외고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반고스러운 외고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러한 외고의 학생이 이 학교 추천을 지원해서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교들이라든지, 또는 뭐 완전히 뭐 전교 1등인데 내신이 뭐 2점대 후반이나 뭐 3등급대가 나오는 그런 특목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대학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서류 평가가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대학에서 좀 방향성을 살펴봤을 때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더군다나 올해 고3 현역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해야지 선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우수 전형입니다. 이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추천 전형과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업우수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자, 먼저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일반고에서 이제 고3 학생들 중에 내신 등급이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계열적 합의 경우는 우리 학교가 완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90% 이상 합격 이렇게 시키는 그런 특목고 학교야. 그러면 계열적 합으로 지원할 거예요. 이 외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가 고려대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학업우수로 간다라는 거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자, 인문 자연계의 경우 국수, 영탐, 탐구의 경우는 올해 상위 한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4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일반 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최저가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2023학년도의 경우 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이 면접 응시자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54.8%의 학생들, 약 2,000명 정도의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완화가 돼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탐구 과목이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 자체가 4개 영역의 과목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쌤은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학업우수가 되어 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1순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본인 생활기록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학교에 어떻게 선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수능 최저 컨디션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이후에 조건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근데 이 면접이 재시문 면접을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재시문 면접이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 생활기록부의 서류 검증 정도의 서류 면접을 진행하는데, 재시문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약간 진짜 논술 문제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술 면접으로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진짜 이름값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교과 성적 다 디테일하게 평가하고요. 생활기록부 평가하고요. 수능 최저 까다롭고 면접도 재시문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대입 전형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평가 기준선을 다 때려박은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발되는 학생들은 진짜 학업 능력이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발되는 학생이 이 4가지의 요소가 모두 다 뛰어나서 선발될 수 있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 4가지가 좀 충족이 안 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 걸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치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학업우수형 전형으로 지원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합격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이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던 간에 수능 최저를 맞춰줄 수 있는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먼저 갖고 있어야지 그 뒤에 학업우수 전형을 지원할지 말지 고민해 볼 수 있다,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서류 평가 방식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계열적 합 전형과 좀 차이가 나는 점은 학업 역량 지표를 5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자기개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을 20%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의 면접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되며, 여러분들이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기출문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학업우수 전형 이 면접을 준비하겠다 싶으시면 꼭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학업우수 전형의 등급 컷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내신 등급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각각의 전형별로 학교별 등급 컷을 이제 본인들의 이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유튜브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 학업우 수형의 합격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고 60.6%, 자사고 23.1%, 외고 국제고 15.3%, 과고 영재고 1.0%의 학생들이 선발이 됐는데 이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이쌤이 좀 감히 좀 예측을 해보자면 자, 이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학교보다는 학생들의 개별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냥 선발되는 좀 개인적인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올해의 경우는 본인이 학교 추천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계열적합으로 지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의 경우 이 학업우수 전형으로 다 몰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학교가 주는 이러한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굳이 참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이 학업우수 전형에서 제시한 그러한 학업 역량 지표점들을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고 좀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지원해 보시는 걸 저희 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계열적합 전형입니다. 이 계열적합 전형의 경우는 저희 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서류가 짱짱하고 본인의 학업 성적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지원해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목고와 경쟁했을 때 좀 해볼만 하겠다 싶으시면 지원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이쌤은 그닥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계열적합의 경우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왜 수능 최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학교 추천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목 학생들이 좀 지원하기가 부담스럽겠죠.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특목고의 경우. 자, 그리고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자, 우리가 수능 최저가 굉장히 까다롭게 형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진짜 학교가 특목고 학교고 굉장히 좀 이렇게 수능과 반대되는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목고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요. 실제로 학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라든지 수능 컬이랑은 좀 맞지 않는 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능을 치렀을 때 되게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을 과연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자 계열적합 전형을 좀 열어놨다고 봐도 무방하고 저 이쌤도 솔직히 본인이 웬만큼 서류가 뭐 좋지 않으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 굳이 계열적합을 지원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카드를 다른 전형을 활용하고 계열적합보다는 그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면 다른 학교 추천 전형이나 뭐 학업우수 전형이 오히려 그 학생들은 계열적합보다 선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 두 전형조차도 본인이 선발되지 못할 것 같은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계열적합 지원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하실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지원 전략을 형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을 5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계열적합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계열적합 전형의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평가 방식이 뭐 학업 역량 40%, 자기개발 40%, 공동체 역량 20%가 있는데 유튜브 입시는이쌤 들어가셔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 형성해야 되고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면 이 고려대학교 평가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의 경우도 앞에서 학업우수 전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고 예시 답안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기출문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계열적합 전형의 이제 등급 컷을 확인해 볼 텐데, 저 이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열적합형의 합격 고교 유형을 살펴보시면 과고 영재고가 이 자연계열로 봤을 때 81%가 선발이 되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74%, 자사고 학생들이 12%가 선발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본인이 선생님 일반고 학생들도 선발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컨디션이 되고 좀 괜찮으면 지원해 봐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다른 전형 활용하시고, 대체적으로 일반고를 다녔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일반고 학생은 선발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등급 컷 확인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단순 이러한 수치들만 보고 지원하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